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앞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 명절 연휴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무게 체중 증가 조심하시고 2kg까지만 딱 허용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지켜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헬스케어 쪽,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제약,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을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끝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끝날 수 있지만, 자, 전 세계에서 우리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블랙록은요, 두 가지 업종을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업종이 무엇일까요? 기술주와 헬스케어입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블랙록이 또 지난 5일에 보고서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기술주랑 헬스케어 주식을 선호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또 내놓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추천주를 소개를 좀 못 드렸는데 이번에서 꼭 한번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최대한 해볼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 가볼게요. 앞전에 제가 계속 노출을 좀 못 시켰어요. 저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14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인데 14일까지. 왜냐면 제가 이거를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이 이벤트가 그대로 적용을 해드릴 테니까 14일까지 성함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나중에 하셔도 좋지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수만 먼저 해놓는다, 번호표만 뽑아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요 이벤트가 14일까지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적용 그대로 시켜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자, 일단 여러분들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왜 우리는 기술주와 헬스케어 주식을 선호하는가 라는 보고서를 내놨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블랙록은 잉여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령화 되고 있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 디지털화, 고령화 등 사회 흐름이 이들 주식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블랙록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는데, 기술주와 헬스케어주는 2020년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했다. 이들은 높은 잉여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과 자기자본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는 데 두드러진다. 이 두 업종의 높은 품질은 미 경제가 재개로 가는 길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걸림돌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때도 안전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디지털화 그리고 고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고품질 주식 보유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때 한 축으로 고려하는 핵심 요소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적 변화, 좀 시대적 변화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기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였죠? 미국 노동력의 약 38%가 한 달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기술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높게 유지되는 부분이 이런 변화가 분산되어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 이런 거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개선된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기존부터 우리가 실적주들, 기술주의 어떤 부분들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노출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하느냐, 이번에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신약 개발, 예를 들어 하다못해 백신이라는 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를 잡아요. 어떤 한 임상 과정을 통상 10년 정도를 잡아요. 물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바이러스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 코로나에 대한 백신, 그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서 또 치료제, 1112라든지, 우리가 지금 항체 치료제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레키로나주는 지금 벌써 3번째잖아요. 국내 1호고.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이 인류는 와 못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엄청난 시간들마저 물론 아직 뭐 100% 막 진짜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냥 처방 받아서 뭐 백신 맞자 뭐 접종 받자 이렇게 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진짜 앞으로 인류가 글쎄요 막 이 저출산 문제도 사실 좀 심각하긴 하잖아요. 뭐 일본은 뭐 이미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 뭐죠 평균 출산율이 뭐 1.0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럼에도 기대 여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 헬스케어 쪽은 반드시 좀 필요로 한 그런 아주 필수적인 산업인 거지 이게 당장에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로 놓고 보면은 제약주가 좀 빠지고 뭐가 빠지면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주가가 빠졌으니까 뭐가 맞아요. 시세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물론 변동성은 커요. 왜? 기대감이라는 게 과하게 부풀었다가 과하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벤트성의 어떤 변동성을 좀 심하게 뛰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벤트로 인해서 얻어내는 어떤 정말 이벤트가 혹은 뭐 이제 임상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거 하나 하면 대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이거 임상 성공하면 대박이래. 약간 이런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임상 다 성공해서 뭐 좋아요. 하지만 해외 임상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해외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어쨌든 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성공을 해서 안전성 뭐 유효성 그다음에 어쨌든 최종 임상을 맞춰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술 수출이 됐든 혹은 그 약을 해외로 진출을 하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망이 다 구축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또 용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시장 규모가 단순하게 그냥 국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있는 진짜 무인도가 아닌 사람이 있는 데라면 그렇죠? 다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그래서 쉽게 달기도 하고 아직 세계에 없는 신약을 개발하는 전 세계에 치료제는 없지만 질병들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이런 병이 다 있어 할 정도로. 그래서 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이 산업 자체가 정말 끝났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좀 좁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레키로나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미 잘 진행되고 있지만 레키로나주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레키로나주가 예를 들어 실패했어. 끝났어. 그러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 와요. 그렇죠? 근데 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기대감이 형성되기 전에 셀트리온 쪽에서 이 레키로나주가 메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이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기업이야. 이것만이 얘네를 평가할 수 있어. 이런 거면은 임상이 실패했다라면 완전 개박살 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뭐라 말씀드렸죠? 플러스 알파다. 레키로나주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다. 그렇죠? 근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긴 한데 물론 안 되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손실 처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기업을 휘청거릴 만큼의 그런 건 아니고 막말로 셀트리온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그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시세 반납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바이오가 끝났다, 제약이 끝났다, 바이오시밀러가 끝났다, 헬스케어 끝났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랑 계속 같이 동반해줘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사실 내연기관 차량은 어때요? 점점 죽어가는 산업인 거잖아요. 점점 이제 꺼져가는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스케어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 점점 인류가 해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있고 뭐 사람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우리 인류가 또 멸망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인류가 존재하면은 반드시 이 헬스케어 산업은 항상 옆에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오가 끝났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거나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끝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최종적인 종결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보면서 잠깐 트렌디하지 못하다 주도권을 뺏겼다가 만든 거지 이게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The end는 아니다. 그렇죠? The end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형제들인 거고, 그렇죠? 꾸준하게 본래 사업 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무슨 인류를 해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또 해결하고 또 도전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기업인 거예요. 물론 지금 레키로나주에 대한 결과값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좀 딸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레키로나주가 뭐 해외 판매 아니면 뭐 경증 환자들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말 많죠. 대상을 정해놓으니까 아쉽다라고 하죠. 그걸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질타할 일이에요? 이것도 시도를 못하는 회사들이 수두룩한데 전 세계 세 번째 타이틀을 따낸 게 어디예요? 동메달 딴 게 어디예요? 아니 전 세계 제약사들 다 시가총액 합하면 규모가 얼만데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세 번 동메달 땄다니까. 동메달? 응? 마치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 누구 가서 올림픽 가서 올림픽 가가지고 동메달 따왔는데 막 질타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응?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고생했다고 다독여줘야 될 망정에, 그리고 지금도 이미 동메달 따고서 뭐 세계선수권 대회나 이런 거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막 금메달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얘 동메달 땄다고 질타하고 있다고. 공항 들어오자마자 욕 박으려고 거기다가 지금 플랜카드 걸어놓고 질타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동메달 딴 선수가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지인이면 그러실 거예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은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도 거기서도 또 앞으로 나갈 거고 그 시점에서도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종목이고 나가야 될 산업이고 나가야 될 기업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앞으로 포워드 계속.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종목을 잘 좀 보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극단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추천주 소개를 못 해드리니까 일단은 몇 가지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LG전자를 브리핑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서 LG전자 말씀드리면서 MS 오토텍도 약간 스윙 패턴으로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같이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 보시고 뭐 IQ도 월요일날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라 라고 디테일한 전략을 좀 세워드렸었는데, 한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까지 좀 보유를 내가 진득하게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흥 아닙니다. 서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0년도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20년도의 잠정 실적 발표도 굉장한 수치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지금 반응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하고 장중에 거의 9% 가까이나 올라줬는데 9% 오르고 나서 바로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2021년도 굉장하고 특히나 더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뭐냐? 2021년도의 1분기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2021년도 1분기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 이제 OEM 기업이긴 한데요. 12월 달에 생산했던 게 1월 달부터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1분기 또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2분기까지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정말 이 종목이 뭔가 이 종목 자체, 그러니까 본인들과의 싸움,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2021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반기를 진득하게 보유를 좀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2021년은 15%대까지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분기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분기로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EPS도 1200원대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올해는 한번, 올해 적어도 상반기는 상반기는 내가 진득하게 좀 보유를 하면서 신고가 이상을 한번 좀 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고가까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우리가 보유를 좀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한번 했고 다시 지금 추가 매수를 재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밖에 다른 이런 종목들은 이런 거는 이제 매도를 안 하는 종목들. 그 삼성전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또 편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주종받으니까 물량 채우면서 또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들은요 결국에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TV도 밸류상으로도 괜찮고 기부 경제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좀 생각보다 빠르게 슈팅이 나와서 30%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카카오나 삼성엔지니어링, 리테일 등등 여러 가지, 그쵸? LG전자도 접근하자마자 이제 소폭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거는 이렇게 단기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 올려드린 걸 보시면 신규 상장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상장 가지고 뭐 하루에 뭐 50%대 30%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수익들을 또 계속 재밌게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 밖에 뭐 실적이며 모멘텀이며 또 MSCI 지수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빅히트,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1분기 컴백 등등.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CJ 제일제당, 김치, 우리나라가 김치 수출하는 거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됐었던 게 적자폭을 대폭 만회시킨 게 제일제당, 만두 단일 품목 하나만 1조 원 이상을 찍어놓은 게 제일제당, 그렇죠? 이런 거 다 이게 좋은 거 다 갖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흥도 여기 있네요. 절반 정도 매도를 했어요.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진짜 반드시 보유를 했으면 하는 종목들을 우리 회원님들과 꼭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좀 담아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 상황 같은 거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 이거 보세요.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시장 빠지면서 장대 음봉 나오잖아. 이런 건 땡큐지. 잡자마자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땡큐인 거죠, 이런 거는. 이런 자리들을 노려야 된다고. 시장이 주는 기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기회들 같이 여러분들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좋은 종목들은 제가 다 드릴게요. 다 퍼주겠소입니다. 다 진짜 퍼줄게요. 이벤트를 퍼주는 것도 있지만 진짜 좋은 종목들 다 퍼주겠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언제까지? 14일까지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벤트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문자만 하나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다시 또 명절 이후에 또 좋은 어떤 매매 이렇게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넘치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